안녕하세요. 다양한 미국 생활 정보를 알려드리는 리피너스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이자도 많이 주는 미국의 저축계좌 세이빙스 어카운트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밀리뱅크입니다. 밀리뱅크는 새로운 온라인 은행이나 핀테크 기업이 아닙니다. 줄여서 FNBO라고 하는 First National Bank of Omaha의 온라인 브랜드인데요. FNBO의 온라인 뱅킹 부서에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밀리뱅크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편집을 시작할 때는 연이율 5.5%로 그 시점에 가장 많은 이자를 주는 세이빙스 어카운트였기 때문에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편집을 하는 중에 2월 29일부터 이자율이 4.75%로 낮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국 은행 중에서는 이자를 많이 주는 편이기도 하고, 높은 이자율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밀리뱅크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심플 또 심플인데요. 숨겨진 수수료나 유지비도 없고요. 그 다음에 얼마 이상 입금을 해야 한다는 제한도 없고, 이자로 얼마까지만 준다는 제한도 없고, 입출금 횟수 제한도 없지만 연이율 4.75%의 1일 복리 이자를 줍니다. 이런 장점들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해드리고, 단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같이 계좌를 만들고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은행은 계좌를 만들고 그 계좌를 유지하려면 매달 돈을 내야 하는데요. 먼슬리 메인터넌스 피라고 하는데, 이런 계좌 유지비라는 걸 한국에서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금융생활하면서 가장 놀랐던 점 중에 하나인데요. 밀리뱅크에서는 계좌를 개설하고 유지하는 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보통 다른 은행에서도 계좌에 얼마 이상 잔금을 유지하면 계좌 유지비를 면제해 주긴 하는데, 밀리뱅크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없는 거고요. 이 외에 다른 수수료들도 그냥 심플하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면 어떤 수수료를 내고 뭐라면 안 내고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서 정말 좋습니다. 이자를 많이 주는 세이빙스 어카운트 중에서도 얼마 이상을 입금해야 이자를 준다는 제한이 있는 것도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브레드 세이빙스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0를 예치해야 이자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CIT뱅크 같은 경우에는 $5,000 이상은 5.05% API를 주지만 그 이하는 0.25%를 준다고 하네요. 이런 미니멈 디파짓이나 미니멈 밸런스 같은 조건들도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해요. 밀리의 세이빙스 어카운트는 이렇게 얼마 이상 예치해야 이자를 준다는 미니멈 밸런스 for APY 같은 규칙이 없습니다. 또 이자를 얼마 이상은 주지 않는다는 제한도 있는데요. 밀리 세이빙스는 $1,000를 넣어도 $1,000,000를 넣어도 다른 제한 없이 똑같이 4.75%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많은 세이빙스가 월별로 출금할 수 있는 횟수나 금액을 제한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게, 높은 이자를 주는 대신에 돈을 계좌에 오랫동안 묶어두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출금 횟수나 출금 액수에 제한이 없으면 체킹 어카운트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런데 밀리뱅크의 세이빙스 어카운트는 정말로 이런 월별 출금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1도 맘 편하게 마음대로 넣고 빼고 여러 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밀리뱅크에는 저라고 하는 특별한 기능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오랫동안 저금을 목적으로 이런 투명한 항아리에 동전이나 지폐를 모으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런 항아리를 저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내가 자동차 구매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위해서 따로 저금을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동차 구매용 저금통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는 자동차를 사기 위한 돈을 따로 모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저금통은 아주 쉽게 만들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쉽게 없앨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에게 현금 조금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 밀리뱅크 세이빙스에 돈을 넣게 하고 있는데요.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집안일을 도와주면 용돈을 주는데 주로 $1 같이 적은 돈을 줍니다. 그럴 때에도 각자 만든 이 저금통 자에 $1씩 넣어주고 이자를 모으는 거죠. 만약에 사고 싶은 게 있다면 따로 카드로 결제를 해주고 결제한 만큼 금액에서 각자의 저금통에서 빼줍니다. 입출금 횟수 제한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편하게 하루에도 몇 번씩 작은 금액이라도 편하게 넣고 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행과 마찬가지로 다른 은행에서 이체를 하면 3일에서 5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밀리뱅크의 계좌에서 옮기면 즉시 돈을 입출금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높은 이자율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세이빙스 어카운트를 High Yield Savings, 줄여서 HYS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yield는 금융이나 투자 분야에서는 수익을 말합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밀리 세이빙스는 미국 저축계좌 중에서 가장 많은 이자를 주는 곳이었어요. 지난 2월 29일에 5.5%의 API가 4.75%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영상을 준비하던 중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약간 난감하더라고요. 원래는 특별한 제약이 없어도 높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는 게 밀리뱅크의 첫 번째 장점으로 생각했습니다.
비록 이자율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렇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축계좌는 많지 않다는 생각에 그냥 영상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5% 이상의 이자를 주는 저축계좌는 미국에 꽤나 많은 편인데요. 만약에 높은 이자율을 주는 세이빙스 어카운트를 찾으신다면 파피뱅크가 현재 2024년 3월 초까지는 1등입니다. 최소 잔액이 $1,000 이상 되어야 5.5%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이 이자율은 계좌를 열고 90일 동안은 보장된다고 하는데요. 90일 이후에는 이자율이 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율만 보시면 안 되고 월별 출금 횟수 제한이라던가 아니면 최소 잔액 등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밀리뱅크의 가장 큰 장점이 심플이었다면 가장 큰 단점은 너무 심플하다는 것인데요. 많은 은행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예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메인으로 밀리뱅크를 사용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은행 지점이 없는데요. 그리고 은행 직원과 직접적으로 통화를 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문제가 생겨거나 궁금한 게 있을 때 문의할 수는 있지만 메일이나 아니면 앱상으로 채팅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제가 몇 번 채팅을 해봤는데 반응도 빠르고 답변도 전문적이어서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통화는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빠르게 소통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금이나 수표를 통해서 돈을 입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은행 계좌에서 이체를 하거나 아니면 다이렉트 디파짓을 해야만 이제 돈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은행 웹페이지가 없습니다. 물론 밀리.bank라는 URL을 가진 홈페이지가 있긴 한데 이거는 그냥 밀리뱅크에 대해서 소개하는 랜딩 페이지일 뿐이고요. 실제 로그인을 해서 계좌를 열어보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앱을 사용해서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핸드폰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정말 심플하게 체킹 어카운트랑 그다음에 세이빙스 어카운트의 기본 기능을 지원하는 것 외에는 복잡한 다른 기능들은 전혀 지원하지 않습니다. 오버드래프트는 계좌에 잔액이 부족할 때도 마이너스 통장처럼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인데 이런 소소한 기능들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오버드래프트에 대한 것도 생각보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밀리뱅크의 모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FNBO 은행은 16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은행으로 자본 기반이 튼튼하고 그 다음에 위험 관리를 안정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는 밀리나 FNBO 모두 믿을 수 있는 금융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밀리뱅크도 FDIC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밀리가 잘못해서 망한다고 해도 $250,000,000까지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밀리뱅크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거나 계좌를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앱을 다운받는 버튼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저는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 앱스토어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참고로 밀리뱅크 앱은 미국 앱스토어에서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밀리로 이렇게 밀리뱅크 앱이 검색이 되지 않으면 앱스토어의 지역을 미국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앱을 실행하고 Create Account 버튼을 눌러서 계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메일 주소를 적으시면 이메일을 확인하라고 하는데 받은 이메일에서 Verify 이메일 어드레스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는 화면에서 암호화 전화를 설정합니다. 전화번호는 미국 전화번호를 사용해야 하고요.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고 SMS로 코드 받기를 클릭을 하면 문자로 숫자 6개를 보내주는데 그 숫자 코드를 입력해 줍니다. 암호화 전화를 다 설정을 하면 다시 밀리 앱으로 가서 로그인을 하게 되는데요. 좀 전에 입력한 이메일 주소와 암호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면 한 번 더 핸드폰 문자로 베리피케이션 코드를 보내주는데 그거를 입력하고 베리파이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프라이버시 노티스에 동의를 해주시고 리걸 퍼스트 네임과 그 다음에 리걸 라스트 네임을 입력하고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지금까지는 인증을 하신 거고요. 이제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네요. 개인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SNS, 핸드폰 번호, 직업, 회사, 시민권을 가진 국가입니다. 입력한 개인정보를 한 번 더 확인을 하면 또 한 번 핸드폰 문자로 보낸 베리피케이션 코드를 입력을 하라고 하네요. 그 다음은 주소를 입력하라고 하는 단계인데요. 주소를 입력한 다음에는 밀리뱅크의 여러 가지 서류들을 보여주면서 동의해달라고 합니다. 수수료나 아니면 법적인 내용에 관한 서류들인데 확인을 하시고 동의한 다음에 제출하시면 모든 과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페이스 아이디와 패스코드도 설정을 하면 스펜딩과 세이빙스 어카운트 중에 어떤 걸 만들 건지 고르라고 하는데요.
밀리뱅크는 심플하게 세 가지의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스펜딩과 세이빙스 그리고 draw입니다. 스펜딩은 일반적인 입출금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체킹 어카운트라고 하는데 스펜딩 어카운트라고 부르는 은행도 있더라고요.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Start Saving with Milly를 선택을 하시면 스펜딩 어카운트는 따로 만들지 않아도 액티베이션만 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며칠 뒤에는 스펜딩 어카운트와 연결된 데뷔 카드도 입력하신 주소로 보내줍니다. 세이빙스 어카운트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돈을 한번 넣어 볼게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이나 수표를 통해서 넣을 수는 없고요. 먼저 외부 계좌를 연결을 하고 이체를 시키셔야 합니다. 외부 계좌를 연결하는 시스템은 플레이드를 사용을 하는데 저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체킹 어카운트를 연결했습니다. 계좌에 들어가면 위에 이렇게 세 가지 메뉴가 보입니다. add는 계좌에 입금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ransfer는 다른 계좌로 출금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카운트는 라우팅 넘버랑 어카운트 넘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금과 입금도 연결된 계좌가 있으면 굉장히 쉬운데요. add를 눌러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체킹 어카운트에서 밀리 세이빙스 어카운트로 돈을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일단 테스트를 위해서 처음에는 5,000달러만 넣어 봤고요. 금액을 적고 그 다음에 어떤 계좌에서 옮길 건지 선택한 다음에 Add Money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컨펌을 누르면 완료가 됩니다. 한국은 은행에서 은행으로 이체를 하면 바로 입금이 완료가 되지만 미국은 그렇지가 않은데요. 대부분 비즈니스 데이 평일 기준으로 3일에서 5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밀리뱅크는 이체할 때 비즈니스 데이 5일이 걸린다고 하네요. 그동안은 잔고로 찍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5,000달러를 입금을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펜딩 트랜스퍼로 나오고 잔고는 여전히 0달러인 거죠. 아직 이체가 진행 중이라서 잔고는 0달러인데 신기하게도 그 다음 날부터 5,000달러에 대한 1일 복리 이자가 계산이 돼서 이자가 쌓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매일매일 쌓이는 1일 복리 이자는 대시보드에서 쉽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5,000달러를 이체한 다음 날인데 벌써 0.74달러의 이자가 붙은 게 보이시죠? 이렇게 매일매일 쌓이는 이자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은행은 거의 없습니다. 이체가 아직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이자가 쌓이는 거는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이자가 쌓이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달러보다 적은 돈이 매일 쌓여서 10달러나 20달러가 되는 걸 보면 1달러도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져서 지출을 덜 하게 되더라고요. 0.74달러는 굉장히 적은 돈이지만 5,000달러라는 큰 돈이 있어야 매일 0.74달러를 벌 수 있는 거니까요. 그것도 5.5% APY의 높은 이자율로 계산해야만 0.74달러가 나옵니다. 미국 은행들은 이자를 줄 때 1일 복리 이자로 계산해서 주는 게 일반적인데요. 만약에 5.5% APR을 준다면 이걸 365일로 나눠서 1일 이자율을 0.015%로 구하고 매일매일 잔고에다가 이 0.015%로 곱해서 이자를 계산합니다. 복리 이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전날까지 쌓인 이자도 잔고에 포함을 시켜서 그날의 이자를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쌓이는 이자가 계좌에 바로바로 잔고로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1일 복리 이자로 계산이 되지만 계산된 이자는 한 달에 한 번 계좌로 넣어주는 거고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계좌에서는 모두 동일했는데요. 로빈후드 같은 높은 이자를 주는 브로커리지 어카운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저는 밀리뱅크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저금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축하려는 목적별로 이렇게 쉽게 간이 저축 계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면 쉽게 폐쇄할 수 있는 기능은 다른 은행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은행 계좌를 만들고 없애는 거는 크레딧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이런 간이 저축 계좌를 만들고 필요 없어지면 지우셔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마이너스인 상태로 계좌를 폐쇄하면 크레딧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긴 하는데 밀리뱅크의 계좌들은 마이너스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저금통의 이름을 정하고 언제까지 돈을 모을 건지 엔드 데이트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얼마를 모아야 하는지를 입력을 하면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얼마나 저축해야 모을 수 있는지를 계산해 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2,000달러를 모아야 한다고 설정을 했더니 데일리로 5.64달러를 저축해야 한다고 계산해 주네요. 계산된 결과대로 주기적으로 알아서 입금되도록 설정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스펜딩 어카운트에서 라운드업을 설정할 건지 선택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라운드업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 카드로 10.5달러를 결제했을 때 잔돈 0.5달러를 자동으로 저축하도록 하는 기능인데요. 잔돈을 모으는 기능이죠.
이거는 이후에 소개할 서비스에서 실제 예제를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저는 세이빙스 어카운트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도의 계좌번호도 있고 그 다음에 별도로 돈을 넣고 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자도 세이빙스 어카운트와 따로 쌓이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세이빙스 어카운트가 있고 두 개의 저를 만들었다고 하면 세 계좌에 각각 $1000를 넣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시보드에서 보여지는 이 이자는 이 세 개의 계좌에 있는 $3000에 대한 이자를 합쳐서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이자를 계좌에 입금해줘야 할 때 세 계좌에 $1000에 대한 한 달 이자를 각각 넣어주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세이빙스 그리고 자아에는 이자가 각각 따로 쌓이고 쌓인 이자도 각각의 계좌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출금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출금도 입금과 마찬가지로 현금이나 수표로 할 수가 없고 오직 계좌 이체로만 출금할 수가 있습니다. 각 계좌에서 트랜스퍼를 누르면 연결된 계좌로 돈을 이체하실 수가 있는데 한 번에 이체할 수 있는 금액이 $10,000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만약 $30,000를 이체하고 싶으면 $10,000씩 3번 이체하시면 됩니다. 스펜딩 어카운트는 특별한 기능이 없는 체킹 어카운트라서 영상에서 내용을 뺐고요. 세이빙스와 비슷하게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고 특별히 결제를 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결제 내역이 표시되는 것은 다른 은행에 비해서 굉장히 편리한 점이었습니다. 오늘은 높은 이자를 주면서도 사용하기 편리한 밀리뱅크의 세이빙스 어카운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5% 이상의 이자를 주는 세이빙스 어카운트가 많아졌지만 연이율 4.75%도 상당히 높은 이자라고 생각하고 그보다도 이제 모든 종류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지 않게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세이빙스 어카운트는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단점으로 말씀드렸던 내용들 때문에 메인 은행으로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쉽게 편하게 관리하면서도 높은 이자를 주는 저축 계좌를 찾고 계시다면 꽤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미국 생활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프 인 US 리피너스였습니다.